네, 저희 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지금 끝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희 2020년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희 지역의 많은 단체들이 그리고 또 조그만 소모임들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공유하는 자리로 저희 동남권 NPO 지원센터가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활동 공유회를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 40개 단체를 한 자리에 모으고자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째 날로 마을과 자치 그리고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신 단체들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환영의 인사, 그 다음에 연대와 협력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큰 사업을 잡아놓으면 더 커져가지고요. 오늘도 10명 이내로 잘 방역하면서 해보도록 할 거고요. 동남권 NPO 센터가 저쪽에 멋있게 아주 제목을 잡았는데, 사실 저희의 미션이 동남권 NPO 활동 경험을 잇는 것, 연결하는 것이 저희의 최대의 목표입니다. 일단 알고 연결하면 의제나 연대는 그 다음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겨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서초, 강남, 송파, 강동에 각자의 활동들을 공유하는 오늘의 자리는 그 연결의 가장 정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그 단체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4일 연속 가지게 될 거고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오늘 마을 자치, 사회적 경제 이 영역에 대한 활동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드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때에 또 다양한 활동들을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들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활동이 동남센터의 지원이 있건 없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를 또 확인하게 됐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4일간의 동남권 센터의 언택트 시대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적 경제로 지역 문제를 실험하다 주제를 맡고 발표를 하게 된 생각실험 사회적 협동조합 엄정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로는 저희 생각실험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과정인데요. 처음에는 저희 대표님이랑 이사님들께서 이 작은 독서 동아리로 모집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도에는 생각실험 협동조합과 2019년도에는 국토부 인정을 받아서 예비사회적 기업과 도시재생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독서 모임으로 저희가 모집이 되고 운영을 했을 때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작게 동아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플랫폼을 키워서 이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씩 이야기를 나누다가 현재 지금 5년 정도 시작되고 있는 안단타 리딩까지도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저희가 어떤 독서 모임이라던가 이런 작은 동아리로 시작을 했다면 이거를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방향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분들에게 어떻게 전문성 있는 것을 타이틀을 주자라는 취지가 나오게 되었고 저희는 작년에 민간 자격증 등록증을 완료를 해서 현재는 마을 양성 교육 안에서는 이런 일자리 단절되신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뒤에 보시는 거는 저희가 또 다른 플랫폼을 또 찾아보자 했을 때는 이 암사 도시재생 대학 안에서 미디어 교육과 또는 포스텝이라고 해서 이 도시재생이라던가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고 또는 설립하는 그런 과정들을 처음부터 포스텝으로 나눠서 현재는 저희가 육성 프로그램까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면도로라는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제가 서울 중심에 있다가 외곽으로 오다 보니까 어쩌면 조금은 뒤처지는 느낌도 약간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은 현재 이 암사동 안에서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교통안전, 지역 커뮤니티 강화, 지역 일자리, 평생교육과 평생교육 안에서도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의 타이틀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잡았을 때는요.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강동구 안에서는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교육과 또는 도시재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떻게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할까에 대해서도 성내 이동 같은 경우는 현재 3명 정도의 고용 인원이 창출되었고, 강동마을 네트워크 안에서는 시민력을 길어서 그 안에서 협치하고 같이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가지고 지금은 한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처음에 설립이 되고 나서 현재까지 16명이 고용이 됐고요. 강동마을 네트워크에는 지금 18개의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2021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총 4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교육 컨설팅, 사회적 경제와 도시재생 교육 용역, 그리고 캠페인을 잡았는데요.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한국어는 오늘 어플이 나왔고, 영어도 지금 순차적으로 어플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모임 진행자 과정 같은 경우도 기획자와 진행장을 나눠서 이분들이 일자리가 단절되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지속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현재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게 사회적 경제라던가 도시재생의 설립 과정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면대면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온라인 구축을 위해서 유튜브 개설을 진행을 하고 줌을 이용해서 현재 지금 계속 회의하고 컨설팅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 용역도 정부 사업으로 계속 위탁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캠페인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암사동 내 문제를 좀 해결하자는 방향을 잡아서 지금 키움센터와 함께 이 통학로 안전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좋은 마을 공동체 회원으로 소리 텃밭에서 도시농업을 배우고 실천하는 작은 소모임입니다. 동남권 NPO 지원센터를 알게 되고 우리 세바퀴인들이 우리가 아는 도시농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역의 독거노인들에게 텃밭 상자를 놓아드림으로 인해서 도시농업과 어르신들의 무료함을 좀 덜어드리고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송파 파크데일에는 임대주택과 그다음에 임대주택들이 있어요. 그곳에 독거노인들이 좀 주로 계시고요. 노인정이 또 있는데 그 마당에 텃밭 상자를 설치함으로써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으로 작년 올 한 해 동안은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이지를 많이 못해서 계속 미루고 있다가 7월 17일 날 텃밭 상자는 사랑을 싣고에 대한 첫 간담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공병각 사무총장님, 팀장님을 모시고 NPO에 대해서 알려드렸더니 어르신들이 전혀 생소하신 거였는데 어르신들이 반갑다고 이런 일도 있었냐고 하는 그런 반응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단순 인건비 활동이 있었는데요. 지원이 저희가 뭐 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독거노인들이 어르신들이거나 이런 무료하신 분들이 텃밭에 나와서 물을 주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 1시간에 이런 아주 작은 거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도 작지만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해서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코로나로 노인정 자체가 폐쇄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없었는데 미루다가 이제 조금 나아졌을 때 어르신들 찾아갔는데 텃밭 상자는 장기적인 장마랑 뭐 겨울에는 그쪽에 일조권이 생각보다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흉작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착안을 한 게 재밌는 놀거리를 가져가자. 저희 이제 어르신들이 또 저희 모였던 세바퀸즈들이 동영상으로 줌 수업, 보드게임 뭐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드게임을 가져갔더니 아이들이 노는 장난감인데 어르신들이 너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서로 경쟁도 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간담회까지 보드게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농작물들을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소리텃밭에서 도시농업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모셔갔더니 가슴이 확 트인다고 좋아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성과 공유를 하면서 아파트 안에 있는 상자 텃밭은 생각보다 봄에는 많이 상추들이랑 걷어들여서 좋으셨는데 가을에 흉작이어서 소리 텃밭으로 모시고 왔는데 그쪽에는 이제 일조량이 좋아서 저희가 많은 배추, 무, 갓 뭐 이런 것들을 나눠드렸더니 또 되게 흐뭇해하시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어르신들의 말씀들 중에서 노인정이 동남권 뭐 이런 지원센터가 있어서 도움을 주니 너무 감사하다.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들을 만나니 좋았다. 그 다음에 코로나로 답답했는데 찾아주는 이들이 있어서 반가웠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소리덮판에 가서 당신들도 농사를 짓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소리덮판에 가니 뭐 마음이 시원하고 수확물도 얻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뭐 이렇게 활동 소감들을 나눠주셨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진행에 정말 어려움이 많았지만 또한 이런 때에 저희는 생각하지 못했던 복지나 이 어르신들한테 다른 도움을 또 드릴 수 있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조금 생겨서 감사했고요. 어떤 도움이라도 주려고 하는 이 MPO 센터가 있어서 너무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 좋은말 공동체 세바킨즈 김은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초마을 생태계 지원단장 김혜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들은 지금 2017년 서초 나비 마을넷이라는 모 법인에서 위탁 업무를 계속 받아서 지금 2017년, 18년, 19년, 20년 4년간 서초구의 마을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되게 많이 애쓰고 있고 내년에는 민간 위탁으로 갈 수 있는 전문화와 안정화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초마을 생태계 지원단은 지속 가능한 마을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서초구에서 중간 지원 조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주민 주도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여서 지역 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주민들 스스로가 해결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을 또 지원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있는데요. 아마 마을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공모사업 중에서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마을 지원 활동가라는 활동가분들이 직접 주민들을 대면하고 밀착형으로 주민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마을 지원 활동가와 또 관련된 활동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서초마을 생태계 지원단은 각 자치구에 있는 마을 자치센터와도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 관리를 한다든가 운영 부분에서 예산도 적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그런 다른 구에 밀리지 않도록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공모사업 상담과 모니터링, 컨설팅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저희 서초구는 특별히 좀 구 특성이 또 다른 구들과 많이 달라요. 그래서 공모사업들도 다양하게 조금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마을 박람회와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교육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따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뒤처지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 서초마을 생태계 지원단의 모단체인 서초나비 마을넷은 서초구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기 전에 마을 공동체로 모인 네트워크들의 모임입니다. 그 모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마을 공동체 교육도 받았었고 워크숍과 공동작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 후에 지원단이 이제 조직이 되고 나서는 서초 마을 네트워크라는 회의를 통해서 그 마을 공동체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협력하거나 연대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만들고 모색하는 그런 활동을 가졌고요. 이어서 그 마을 축제나 네트워크 파티 등을 활동들을 진행을 했고 그 안에서도 지원단이 주민들이 그 활동을 제대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이런 마을 공동체뿐만 아니라 마을 활동가분들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양성 교육과 역량 강화 교육 또는 마을 기자단이라는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하여서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고요.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서초구에도 많은 센터들이 있습니다. 성평등 지원센터, 1인 가구 지원센터, 가족 지원센터 이런 식의 각 지역에 있는 지원 기관들을 연계해서 협력으로 활동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월 민관 거버넌스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하고 올해의 활동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작년에는 이렇게 지금 오프라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마을 공원 그리고 그 외부에서 이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서초구에는 문화예술 공동체라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별히 공연이나 무대에 이제 서고 싶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을 모아서 네트워크를 구성했고 그분들 대상으로 네트워크 구축과 주민 주도의 행사를 기획했고 그 행사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원단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활동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주춤주춤하고 이거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마스크 만들기 그러니까 마스크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마을에서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그 마을 공동체 주민분들 또 서초나비 마을넷 모단체와 함께 마스크를 만들었고 이것을 양재 일동 뭐 그 외에 다른 지역 또 취약계층 이런 곳에다 다 이렇게 전파를 그러니까 나눠드렸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여기서는 800개라고 했는데 대략 한 1000개 정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나눔의 또 기쁨을 같이 함께 느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서초마을 생태계 지원단이라는 곳은 서울시에 또 중간지원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과 함께 그 지역에 있는 화훼 농가 살리기라는 수국꽃 나눔을 했는데요. 이건 전체적으로 광역 안에서 이루어진 활동이지만 저희 자치구도 함께 참여해서 좋은 좀 또 영향을 받았었던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활동이 주춤하다 보니까 저희들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많은 활동을 함께 하고 있지만 그분들조차도 굉장히 뭔가 위태롭고 또 위로받고 싶은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 활동가분들이 똑같이 마스크 만들기처럼 감사꾸러미를 만들었는데요. 이 감사꾸러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좀 포함시키고자 지역 안에서 마을 공동체 주민이 만든 제품, 사회적 기업이 만든 제품,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 만든 제품들을 구성을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직접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단위 그 네트워크 파티는 그대로 이어서 갔습니다. 올해는 오히려 더 소규모로 만났고 소규모 만남에 있어서 주민들이 더 반가워하고 굉장히 기다리셨다는 느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동네트워크 파티는 소규모로 또는 자주 하는 것이 좋겠다. 네트워크 형성이 더 잘 되겠다라는 좀 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민간 협업으로 저희들은 항상 구청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런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을 하였는데요. 올해는 좀 그런 부분이 더 들어맞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랜선 마을 여행이라는 마을 공동체 활동의 사례를 가지고 웹진을 만들었어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그냥 저희 뉴스레터나 홈페이지에만 나왔었던 것을 구청에서도 게시판에다가 올릴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뜨거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마을 갤러리와 온택트 토크쇼라는 이름을 가지고 실제 이제 주민들이 마을 축제나 마을 뭐 행사에서 참여해서 하셨던 그런 수공예나 뭐 홍보 활동들을 지금 직접 영상으로 저희가 멋있게 만들어 드렸고요. 또는 우리 주민들끼리 함께 나눌 수 있는 간략한 주제를 가지고 수다를 떠는 약간 토크쇼 형식으로 했는데 이것도 라이브 방송으로 지금 진행을 했었습니다. 올해 이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의 이제 가장 큰 고민은 강남 지역에서 마을과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 필요를 경험하게 할까 또는 필요를 느끼게 할까 이 부분이 이제 저의 이제 가장 큰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혀 뭐 현재로서 해결된 상태는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야 할 과제인 것 같고요. 근데 올해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그 이제 지역에서의 활동, 이제 동네에서의 활동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렇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강남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에 저희도 이제 주민공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그 마을자치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면 중단한 경우들도 있기는 했지만 저희는 이제 주민공모 사업에 그 3차 정도 주민공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지막 공모 사업은 코로나지만 괜찮아 라고 해서 이전에 대면 중심으로 활동을 했었던 그 마을 공동체 주민공모 사업의 활동을
비대면 또는 이제 지금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필요한 활동,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활동, 이런 것들로 좀 제한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불구하고 좀 의미 있게 진행됐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이제 그런 계기로 마을 공동체의 필요나 지역의 어떤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골목 단위의 또는 이제 동 중심의 어떤 생활권 중심의 활동들,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을 올해의 이제 약간 성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갈무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에 강남 마을 포럼을 진행할 예정에 있는데, 그 포럼에는 이제 세 분의 전문가분을 모시고 발제를 들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마을 축제를 기관과 함께 잘 연계해서 진행했었던, 온라인 마을 축제를 진행했었던 그 단체와 모임의 사례를 들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부임한 그 송파 마을자치센터 센터장 이상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을 했어요. 실제 일요일이었고 그 다음 날이 이제 2일이죠, 정확하게. 근무를 시작했는데, 제가 송파에 실제 살은 경우는 한 31년 살았습니다. 과거하고 지금하고 이제 비교했을 적에 사실 너무너무 많이 변했다 하는 생각도 너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서마종에 사는 센터장님 회의에 한 2회 정도 참여를 했고, 2020년 그래 올해죠. 올해 기존의 자생단 사업이나 내용들을 나름 좀 파악을 하고, 현재는 강남이나 서초나 마찬가지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생단 활동들을 제가 좀 올해 했던 거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요. 뭐 목표는 다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마을 공동체나 주민자치나 목표하는 바는 결국은 자치입니다. 자치인데, 엊그저께 국회에서 어떻든 주민자치제가 빠진 안건이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원하는 주민자치 시대까지는 가야 할 길이 상당히 멀구나, 이런 것도 좀 지금 느끼고 있고요. 이제 주로 이제 사업들인데, 주로 송파 같은 경우에는 2021년이죠. 그러니까 말이나 2020 아마 22년 2월경에 마을 활력소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많은 기대를 많이 걸고 계시는 것 같았고요. 전반적으로 송파 총 27개 동네가 있는데, 동네별 맞춤 형태의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자료상으로는 알 수 없어요, 실제. 현장을 아직 다 가보지를 못했는데, 현장이 항상 답이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요.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또한 소통하고 경청하고 하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강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장 장현입니다. 저희는 1월 29일 날 이제 민간 위탁을 받아서 직원을 막 채용하면서 이제 조직 안정화를 꾸미고 일 좀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상황이 계속 코로나로다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나 저제나 좀 나아질까 하다가 한두 달 딜레이 된 계획했던 사업들을 딜레이 시켜가면서 했는데, 5월 달쯤 되니까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뭔가는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때부터 정말 잘 해보지도 않던 이제 줌으로다가 교육도 해보고 온라인으로 송출도 해보고, 평상시 거의 불가능했던 일들을 이제 시작을 경험으로다가 실제적 행동으로다 이제 옮겨가면서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면서 1년을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을, 사실상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의 업무는 뭐 사실상 앞에 단장님이나 이제 센터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마을에서 좀 활동을 주민들하고 이웃들하고 같이 재미있게 좀 즐겁게 모임들 하면서, 즉
이 마을 속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 모임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거라는 거는 이제 앞에 뭐 단장님들께서도 설명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시면서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강동구는 이제 타구하고 좀 틀린 게 저희는 이제 그 마을로 끌어내다 보니까 이제 공모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마중물이라 그러죠. 그 공모 사업에 어느 정도 그 비용을 지원해 주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 이웃 만들기라든가 마을 만들기 플랫폼 뭐 축제 이런 이제 공모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1년에 150건을 합니다. 사실상 저기 이웃 만들기를 내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200건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 지원 활동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마을에 정말 마을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끌어내기 위한 그 방안으로다가 굉장히 그 예산 지원도 많이 되면서 이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름대로 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마을에서 소소한 게 이루어지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라든가 정말 주민들의 삶을 취재해서 그걸 매주 3건 정도씩 해가지고 웹툰을 올리고 또 그걸 한 달에 묶어서 또 나름 뉴스레터 비슷하게 해갖고 그걸 또 해놓으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연말에는 그걸 이제 한동안의 책으로 또 묶어서 이제 소식을 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이제 마을 기록이라든가 그런 기자단 운영,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 구에 이제 선자 축제라는 게 이제 그 구 단위 행정부서 이제 저희 강동구의 대표적인 축제인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축제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랜섬이라는 온라인으로 하게 됐는데 저희는 작년에 이제 약속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 이제 느리게 편지 쓰는 게라고 우체통에 한 500건의 작년에 쓰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묵힐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못했지만 내년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이어가 보자. 단절시키지 말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서 다시 이제 마을에 공공성 있는 카페 7개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서 거기 가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하면서 수다를 떨 수 있는 마음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명칭은 이제 거기다 저희는 수다 사랑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마을에 그 편지를 썼던 작년에 썼던 분들이라든가 또 올해 참여하고 싶어서 내년에 같이 연결되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한 500명분의 그 편지를 또 확보를 했어요. 결국 이게 마을 사람들의 행복에 소소한 거지만 저 행복함을 줄 수 있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작은 것서부터 이제 마을의 사람들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하려고 또 그게 이제 그 종전에 하지 않았던 그런 사업들다가 저희가 이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사항들이고요. 이제 저희 MPO 동남권 MPO 지난번 개소식 때도 왔었지만 여러분 저희가 지금 센터에 각 4개 동남권 센터에 센터장님이 다 4분 다 와 계시는데 이런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정말 연대를 해서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우리가 연대를 해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고민해서 발굴해서 지역에다 좀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발굴이 됐으면 하고요. 기본적인 마을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임들은 다 각국 공이 그냥 잘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큰 차원에서 한 번 더 4개 구가 동남권이 좀 뭉쳐서 그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자주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